우리가 빅데이터 하지만 막상 거기서 얻을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막상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냥 쓰레기다, 가비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개인들의 정보가 완결적으로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석의 한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개인정보 간에 좀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어떤 좋은 서비스를 개인으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제 적절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큰 방향은 어떻게 보호를 현실화할 거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거냐. 억압의 역사 하면 또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데 네, 뭐 우리는 좀 다른 억압인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법률 이슈를 늘 고민하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이슈를 아주 새롭고 정돈된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매일매일 이렇게 옷이 색깔이 같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밤마다 연락하시는 거 아니시죠, 두 분? 서로 얘기하지 않고 오고 있는데 설마 옷이 비슷하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저만 거죠.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팬데믹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할 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의외인 거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젊은 이제 그 고객들이 많은 편인데 의외로 또 화상으로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아,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네, 싶다. 얼굴을 보고 오. 싶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면으로 회의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어디 안 가고 딱 그냥 화상으로 그냥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아마 조 변호사님의 팬분이 아닐까. 저도 사실 요즘은 미팅이나 회의 같은 거 거의 다 줌이나 콜로 대체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갑자기 덮쳤을 때는 거의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막 바뀌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반반 정도. 여전히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래도 만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막상 만나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근데 확진이 됐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간 만난 사람들이 다 이제 민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 만날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뭐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게 우리가 요즘 어딜 가든지 간에 다 QR코드. 네, 그렇죠. 이제는 그냥 가자마자 핸드폰 자동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웠죠.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해서 확진자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신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당히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이제 QR 체크인하고 뭐 전화번호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는 자기 개인 정보를 국가가 저렇게 막 수집하는데 그걸 다 잘 따라하나. 뭐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유럽 쪽에서는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렇지 네.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찝찝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일부러 악필로 쓰는 막 그런 못 거를 알아보게. 네, 배워가지고 이게 2인지 3인지 5인지 막 알 수 없도록 막 그렇게 쓰는 것들도 많이 연습하시고 하던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늘 좀 찝찝하긴 한데 또 이게 뭐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 특히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이제 국가에 의해서 시민들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된 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주고 우리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는 게 낫지 굳이 그거 안 줄 수 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쪽은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억압의 역사 하면 또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데
네, 뭐 우리는 좀 다른 억압인가 네, 봐요. 그런가 봐요. 뭐 엊그제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뭐 백신 여권 도입한다고 아주 뭐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또 그만큼까지는 정서가 좀 이해는 안 되긴 그렇죠. 하고. 네, 네. 네. 네, 저희가 팬데믹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이야기까지 좀 넘어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개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시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기업들이 사실 뭐 식당 갈 때 뭐 기업들이 뭐 QR코드를 찍진 않겠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개인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이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가 곧 사업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불러드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이런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화목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살펴봐야 하는 법안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데이터 3법이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마 데이터 3법이 뭐 기사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 관련된 법을 규정했던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이 세 가지 법을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데요. 이 법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체제가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저기서 개인정보에 관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이제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던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법으로 와서 조금 이제 전체 체제가 조금 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이제 3법을 통해서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3법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좀 도입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이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에는 사실 인프라가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 전제가 되는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데들은 많은 개인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AI도 돌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관점 때문에 사실은 주된 개정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또 측면이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뭔가가 생산이 될 때 그 생산에 들어가는 리드 타임이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정작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결국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것을 클릭했다, 뭐 어디를 얼마만큼 쳐다봤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전부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한다,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완전히 반쪽짜리, 거의 10분의 1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게 곧 개인정보라는 이슈와 이렇게 맞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재밌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내가 뭐 개인이 누군지에 대한 그런 것만 안 알려진다면 내 정보를 가져가는 건 좋다. 근데 그러면 어차피 내 정보를 가공해서 쓰는 건데 나한테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혜택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호의 문제였는데 보호 플러스 이용에 대한 대가. 이게 이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히 4차 산업을 맞으면서 저희가 네.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그렇죠. 같기는 많이 합니다. 바뀌죠. 정보가 돈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데이터 3법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 그리고 간단한 개념을 알아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을 용어가 이제 익명 정보 또는 가명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돼서 이런 AI에 활용되려면 사실 누구 정보인지가 사실 빠져야 되거든요. 그 개인 정보에서 개인이 누군지에 대한 그 식별 정보가 빠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익명 정보,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추가하면은 다시 이제 이게 누구 건가 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명 정보라고 하고, 익명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제 누구 건지를 알 수 없는 정도까지가 돼서 어떤 정보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 건지를 이제 알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에 대한 처리가 이제 이 데이터 3법에 조금 더 구체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신발을 산 사람은 조원희.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명 정보. 왜냐하면 여기다가 변호사를 붙이면 변호사 조원희. 여기 그럴 축구 선수가 수 붙으면 있죠. 축구 선수 조원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뭐 50대 남성 이렇게 네. 하면 이거는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익명 정보. 완전한 익명.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수제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건 조원희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아니 정말 조 변호사님께서 너무 쉽게 익명, 가명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터 3법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용되는 사례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신문 같은 데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딱 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누군가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금융이다라고 하면 제가 언제 뭐 예컨대 신용카드를 가지고 뭘 샀고 뭐 이런 많은 데이터가 결국 내 데이터인데 누군가는 그걸 가져가 가지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 개인 데이터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익명 처리나 가명 처리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요즘 크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뭔가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고 하는 것들이 이 데이터가 잘 모이면 이제 임상에도 쓰일 수 있고 뭐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 그냥 내가 소유하는 거에 그쳤다면은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많은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사실은 뭐 이미 뭐 십수년 전부터 CRM이라는 이름 하에서 뭐 카드사, 통신사들이 그 개인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오퍼를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주를 사는 사람한테 뭐 기저귀를 오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단 한 장만, 딱 단 한 장만, 심지어 또 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 가족이 뭐 다 쓴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내가 신용카드 2장만 번갈아 가면서 쓰더라도 사실 나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어 붙이고 그거를 활용하는 시점에서는 뭐 익명 처리나 가명 처리가 된 상태로 그거를 이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나를 위한 굉장히 좋은 오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3법이 잘 정리가 되고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개인정보 간에 좀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어떤 좋은 서비스를 개인으로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의 결합입니다. 결합. 네, 왜냐하면 이제 정보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이 데이터 3법에서는 이제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주체에 대한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게끔 그렇죠. 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전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제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규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데이터 3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조금 우려의 목소리로 보는 그쵸.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데이터 3법 통과될 때 국회 앞에서 이제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권리는 죽었다 해가지고 뭐 시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아무리 산업도 좋고 뭐 데이터도 좋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뭐 계속 있어 왔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쓰도록 만든 법이지만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또 기업에서는 막상 이거 쓰려고 했다 보니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쪽에서 또 뭐 계속 또 볼멘 소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일단은 뭐 마이데이터의 컨셉 자체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막상 활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다. 또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긴 하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또 개인정보라는 거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구나. 참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 3법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은 정보 처리에 기반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이제 적절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큰 방향은 어떻게 보호를 현실화할 거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 있는 목표를 잘 맞춰가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도 큰 과제가 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업적으로 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라는 게 뭐 흔히들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텐데 우리가 빅데이터 하지만 막상 거기서 얻을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막상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냥 쓰레기다, 가비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상당수의 원인이 사실은 그런 개인들의 정보가 완결적으로 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석의 한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잘 이제 마련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3법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글자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은 조 변호사님 먼저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맥락이긴 한데 새로운 자원, 새로운 이렇게 자원. 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실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 워낙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너무나 많은 이제 정보들이 집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플랫폼을 뭐 네이버, 카카오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라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새로운 자원이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새로운 자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활용 가치가 그만큼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 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5글자로 하면 왜 활용하나 이겁니다. 사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어떻게 보면 불과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빅데이터 하니 뭔가 데이터를 그냥 잔뜩 쌓아놓으면 여기 안에서 뭔가 금광을 캐듯이 뭐가 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걸 왜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짚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더 개방적이고 점점 더 정당한 구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는 기업들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기업이 이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마 주인공이 되겠죠. 그렇군요. 궁금한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데이터 3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마 뭐 4차 산업 관련된 분야들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점들을 낳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AI가 점점 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도 정말 더 중요하겠죠. 네, 오늘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3법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아마도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은 논의점들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